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요 티암의 마이 시그니처 비타 B5 토너라는 녀석을 소개할 건데요. 이 토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이 토너의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요, 무알콜, 무향료, 그리고 저자극의 약산성 토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피부에도 편안하고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너라고 하는데요. 이 토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형은 어떤지, 그리고 발림이나 바르고 나서의 느낌은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티암의 마이 시그니처 비타 B5 토너라고 합니다. 상자가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는데요. 앞면을 보니까요, 하이드라 B5 부스팅 토너라고 써있고요. For Balancing Skin's pH 레벨이라고 써있네요. 뒷면을 보면요, 프로비타민 B5가 함유되어 있어서 세안 후에 촉촉하게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다음 제품의 흡수를 도와주는 하이드라 B5 부스팅 토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뒤쪽에 전성분이 모두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눈에 확 띄는 부분이 바로 이 판테놀 1000ppm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판테놀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1000ppm씩이나 들어간 제품을 제가 본 적이 있나요? 아무튼 판테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성분을 살펴보면 베타인과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리세린, RH 올리고펩타이드 1,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4, 그리고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 성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토너의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곁들여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상자를 열어보면요, 상자만큼이나 깔끔한 모습의 토너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면요, 내장실이 붙어 있고요. 내장실을 떼어내고 나면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입구가 눈에 띄어요. 손바닥에 덜어보았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좀 주르르 흐르는 듯한 느낌의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제품 사용하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듯한 느낌의 리퀴드한 제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뭔가 쫀득한 콧물 토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각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약간 그 독특한 느낌의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너입니다. 그냥 봤을 땐 약간 그냥 리퀴드한 토너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좀 쓰면서 보니까 약간 제형이 독특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뿐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설명 계속 갈게요. 이 토너는요, 제형이 약간 독특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덜어서 사용해도 좋지만요, 그냥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토너를 좀 이렇게 적당히 덜어낸 다음에 얘를 손으로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흡수시켜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찍어서 바르고 흡수시키고, 찍어서 바르고 흡수시키면서 토너를 조금씩 흡수시키다 보면 피부가 쫀쫀하고 피부 안쪽에서부터 수분이 가득 차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건조한 날에는 이렇게 손바닥에다 덜어가지고 찍어서 바르고 두드리고, 찍어서 바르고 두드리고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줬었어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티암의 마이 시그니처 비타 B5 토너는요, 판테놀이 1000ppm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의 보습을 굉장히 잘해주는 토너입니다.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하면 진짜 괜찮은 토너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용했을 때 그냥 화장솜으로만 이렇게 사용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제가 요즘에 또 이 트렌드를 좀 늦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칠 스킨법이라고 하나요? 토너를 이렇게 얼굴에 발라가지고 탭탭탭 해서 7번 반복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 그 스킨케어법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제가 요즘에 온갖 토너들로 칠 스킨법을 열심히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 토너도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김없이 그 칠 스킨법을 해봤습니다. 근데 얘도 한 5회 정도 했을 때 굉장히 쫀쫀하면서 에멀전까지 발라서 보습을 충분히 해준 피부 상태 정도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뭐랄까, 토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굴을 닦아내는 제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보습에 탁월하대 뭐 어쩌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말았었는데, 이렇게 칠 스킨법으로 토너를 써보고 뭐
스킨팩으로도 써보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토너를 써보다 보니까 토너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 굉장히 괜찮은 그런 녀석이구나.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기초 단계에 처음 사용되는 제품, 그냥 그 정도의 제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 그 토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깊이 반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B5 토너를 만나면서 토너가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는 토너는 피부를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를 하고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나 사용 후기들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토너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길래 피부에 어떤 효과를 줬었는지 제 사용 후기와 이 토너 안에 들어간 성분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B5 토너에 어떤 성분, 그러니까 주요 성분이라고 하죠. 어떤 주요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한 4가지 정도 적어왔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눈에 팍 띄던 녀석 판테놀 1000ppm 판테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베타인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펩타이드가 3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RH 올리고 펩타이드 1,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4, 아세틸 헥타펩타이드 8 이렇게 부르는 게 맞나요? 이 뒤에 숫자를 1이라고 읽어야 될지 1이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 영어인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가지의 펩타이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콜라겐은 콜라겐인데 앞에 하이드롤라이즈드라는 이름이 붙어요. 이 콜라겐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성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왔습니다. 일단 먼저 판테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예전에도 다른 제품 리뷰하면서 그 판테놀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판테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름이 좀 말하기 좀 힘들어요. 판토네닉시나라는 그 프로비타민 B5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판테놀이요. 피부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B5로 바뀌어서 수분을 결합시키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보습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항염을 해주고요. 피부 보호, 수딩, 그리고 항소양. 소양은요, 가렵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 소양증이라고 하면은 가려움증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근데 항소양이라고 하면은 그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피부에 좋은 효과를 주는 그런 성분인데요. 이 판테놀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가 가렵거나 따갑거나 자극을 받는 등의 그런 부작용이 좀 많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고 해요. 이런 안정적인 성분인 판테놀이 들어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베타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혹시 글리세린 들어보셨어요? 글리세린이 보통 보면은 에멀전이나 뭐 에센스? 크림까지 들어가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보통 에멀전 같은 데 들어간다고 전 들었거든요. 이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에 보습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그 보습제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베타인 같은 경우에는요, 글리세린보다 좀 더 보습 효과가 좋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진정을 해주면서 보습을 굉장히 크게 해주는데요. 이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천연 보습제라고 해요. 그래서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이상적으로 컨트롤하여서 피부 건조를 방지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3번째로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3가지 펩타이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펩타이드가요, 펩타이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펩타이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화장품에 쓰이는 종류의 펩타이드가 한 8가지 정도 된다고 찾으면서 몇몇 글에서 봤었는데요. 그 중에 3가지 펩타이드가 바로 이 토너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토너 안에 들어있는 펩타이드 3가지는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고 그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H 올리고 펩타이드 1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휴먼 올리고 펩타이드라고도 불리는 그런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흔히 EGF라고 불리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EGF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2-3년? 한 4년 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 마스크팩이나 그 아이 패치 아니면 팩 뭐 이런 데서 우리 제품은 EGF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부에 좋아요. 막 이런 광고를 좀 많이 봤었어요. 그때 EGF가 피부에 좋다고는 들었는데 그 EGF가 뭔지 사실 그때는 성분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조사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RH 올리고 펩타이드 1이라는 게 EGF라고 불리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데 이랬거든요. RH 올리고 펩타이드 1은요, 일단 상피세포 성장 인자라고도 한대요.
피부 표면에 수용체와 결합을 하여 콜라겐 합성에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손상세포 제거, 피부 재생,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펩타이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팔미토일 트리펩타이드, 팔미토일 올리고펩타이드라고 하는 녀석인데 팔미토일 펜타펩타이드 4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펩타이드가 붙어있고 앞에 팔미토일이 붙어있는데 가운데 보면은 펜타라고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을 정확한 성분의 그 특징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알아보니까 막 팔미토일 트리펩타이드, 뭐 팔미토일 올리고펩타이드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펜타펩타이드를 알아봤습니다. 펜타펩타이드를 알아보니까요. 펜타펩타이드의 기본적인 그런 효능이 주름 개선, 그리고 엘라스틴, 콜라겐의 성장 촉진, 그리고 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안티에이징이나 뭐 주름 완화 이런 효과가 있는 펩타이드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얘도 그 동일한 이름의 성분 기능을 적어놓은 글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헥사펩타이드의 그 성분, 효능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헥사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주름이나 탄력 재생을 해주고요.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뭔가 좀 진정을 해주면서 치유해주는 느낌, 그리고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들의 펩타이드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 원료의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 비싼 성분이 들어가 있는 토너가 바로 이 B5 토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성분은요. 바로 그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는 건데요. 그 콜라겐이란 성분은 자주 들어보셨죠? 그 콜라겐이 뭐 피부의 탄력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피부에 이렇게 막 뭐 흡수를 시켜줘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많은 광고를 하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토너 역시 콜라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콜라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이 콜라겐은요. 동물의 뼈, 연골, 힘줄, 그리고 인대, 피부 등과 같은 결합 조직에 많이 포함된 경단백질이라고 해요. 말이 점점 어려워지죠. 아무튼 그런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을요. 그 가수분해를 통해서 얻어진 물질이 바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외웠어.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토너에 들어간 성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보습 능력을 강화시켰고, 그리고 주름 개선 완화, 뭐 피부의 진정, 피부 손상을 개선해주고 콜라겐을 집어넣어서 탄력을 증진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토너를 기초 단계, 그것도 첫 단계에서 사용해주면 내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닐까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이제 제 사용 후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토너의 사용 방법도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리뷰를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한 3분의 2 정도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토너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솜에다가 충분히 적셔서 얼굴을 닦아낸 다음에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키고 나면 못해도 30분 정도는 그렇게 건조함이 안 느껴져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촉촉한 토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나서 그 뒤에 티암의 레드시 세럼과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사용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레드시 세럼입니다. 이 레드시 세럼과 이 비타 B5 토너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먼저 레드시 세럼을 이렇게 사용할 만큼 덜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토너를 1:1 비율로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피부에 발라주면 조금 더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의 세럼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섞어서 사용하면 굉장히 사용감이 좋았는데요. 이 세럼이 촉촉한 느낌의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은 약간의 건조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보습크림, 그러니까 수분크림을 함께 사용해주면 건조감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그 비타민 세럼의 효능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아무튼 간에 이 비타민 세럼을 사용하면서 가끔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문의를 보면은 비타민 세럼을 사용하고 나서 너무 끈적거려요. 아니면 비타민 세럼을 사용하고 나서 너무 피부가 좀 당겨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게 토너와 섞어 사용하세요 였어요. 근데 일반적인 토너와 섞어서 사용해도 좋지만 그 비타민 세럼 특유의 효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능을 극대화시키고 싶어서 좀 그 기능이 있는 애들하고 섞어서 쓰고 싶은데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여러분
B5 토너를 섞어 쓰세요.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난다고 합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로 비타민 B5가 들어있는 녀석이고요. 저 녀석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들어있는 녀석이에요. 비타민을 얼굴에 이렇게 발라주면 수분 공급은 물론이고 뭐 주름 개선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분 공급을 해주니까. 그리고 뭔가 좀 기미나 잡티 개선에도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비타민 C를 바르니까요. 그리고 미백에도 효과가 좀 있겠죠. 왜냐하면 비타민을 바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평소에 그 세럼을 사용할 때 그 사용감보다 훨씬 사용감이 부드러워요. 사용감이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 사용법을 먼저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세안을 하고 나서 평소에 사용하던 대로 토너로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세럼을 바르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럼을 먼저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다 토너로 다시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얘가 내 세럼을 가져가서 내 세럼이 좀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용해보시면 조금 더 사용감이 부드럽고 그리고 비타민 세럼을 바르고 난 뒤에 그 특유의 뭔가 그 건조감이나 당김이 좀 덜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수분감이 또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감을 레이어링 해주기 때문에 건조감을 덜어내면서 비타민 세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 비타민 세럼을 얼굴에 직접 바르잖아요. 근데 저는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요. 그 다음에 거기다 비타민 세럼을 이렇게 덜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얼굴에 닦아요. 그리고 두드려주고 다시 그걸 한 번 더 해서 그 뒤에 이렇게 탭탭탭 해주죠. 근데 이렇게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화장솜이 좀 괜찮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보풀이 일어나는 화장솜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화장솜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화장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이렇게 충분하게 토너와 에센스를 적신 뒤에 두드리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스킨케어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 방법. 그리고 제가 좀 요즘에 그 관리를 좀 살짝 소홀히 했더니 이런 팔이나 이 종아리나 이런 부분에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각질이요. 와. 또야 사람 각질이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이렇게 팔을 쓸었어요. 근데 뭐가 하얗게 일어나는 거야. 뭐지? 이러고 봤는데 각질.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얼굴에 바르는 온갖 보습제를 다 팔다리에 발랐거든요. 근데 이 토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팔다리에도 다 발랐어요. 각질이 잘 잠재워졌습니다. 솔직히 이게 좀 다른 얘기로 나가긴 하는데요. 바디 로션이나 바디 오일, 바디 크림, 그리고 바디 버터라고 또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다 발라봤는데 하루가 안 돼서 피부가 계속 올라와요. 이게 뭐 때를 민다고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때를 안 밀고 계속 보습만 해준다고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내 피부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테스트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얼굴과 몸에 열심히 발랐죠. 오늘 개봉한 거는 물론 새 제품이고요. 이 제품 말고 한 병을 더 가지고 왔는데 그 제품은 거의 다 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뿐만 아니라 팔다리, 그러니까 온몸에다가 다 사용을 했었는데요. 일단 촉촉하네, 가볍네, 그리고 쓸만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면서 가장 먼저 효과를 보였던 건 팔다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은요 사실 건조한 거 빼고는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고민이 있긴 하죠. 김이 죽은 게. 예, 근데 그거 빼고는 그렇게 크게 고민이 없기 때문에 얼굴에서 뭔가 대단하게 효과를 봤다거나 3일 만에 효과 보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굴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봤던 것 같은데 팔다리에서 각질이 사라졌어요. 각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팔다리를 보면요. 아까 살짝 언뜻 보였을진 모르겠지만 각질이 많이 완화되었고요. 그리고 이 각질이 건조해서 올라온다는 거라는 거를 확신하게 된 게 그 앞서 말씀드렸던 소양증 있죠. 제가 피부에 그 팔다리 특히나 이 팔 여기 부분이랑 종아리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이 다 너무 건조해가지고 가렵고 긁으면 각질이 엄청 올라오고 하얗게 되는데 그 뒤에 빨개지면서 상처가 생겨요. 이거?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온갖 바디 제품 다 발라보다가 안 되니까 얼굴에 바르는 제품까지 싹 다 바르기 시작했는데 완화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 B5 토너를 거기다 치덕치덕 바르면서 조금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가라앉은 모습을 보이면서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게 얼굴에 쓰는 화장품이라서 얼굴에 썼던 사용 후기를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얼굴보다는 팔다리에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흥분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렵거나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나 심하게 건조해가지고 고생을 했던 부분에 효과를 봤으니까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흥분해서 빠른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효과를 봤던 거는요, 한 5일쯤, 6일쯤 될 때였는데요. 뭐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일단 2, 3, 4 정도까지는 그냥 일반 토너를 사용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 3일쯤 됐을 때 제가 칠 스킨법 그걸 해봤거든요. 근데 레이어링 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좀 굉장히 물을 바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내가 수돗물 같은 거 손에다 묻혀가지고 탭탭하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한 3, 4번 정도 레이어링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탱탱한 느낌이 순간 탁 듭니다. 거기서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고 멈췄어요. 그렇게 해서 쓰니까 어머 세상에 이 토너가 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그냥 칠 스킨법으로 자주 사용했죠. 네, 물론 팔다리에도 칠 스킨법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에 팔다리 칠 스킨법을 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그래서 팔다리에도 칠 스킨법을 해보고 얼굴 피부에도 그렇게 해봤는데, 얼굴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쫀쫀하고 탱탱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수분감을 충분하게 보충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100% 기분 탓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보다 유분감이 좀 많이 안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제 기준에서 쓸데없이 많이 올라온다 싶은 유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모공이나 각질 같은 거? 이 주변이 유난히 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랑. 희한해요. 그 유분이 가끔 올라올 땐 많이 올라오는데 어느 날 보면 너무 건조해서 막 각질이 떠있고 그래요. 모공도 막 다 퍼석퍼석하게 그렇게 변해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피부결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왜 피부결이 좋아졌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일 큰 부분은 일단은 수분 공급이 정말 잘 됐고, 그리고 그 수분을 공급하고 나서 이 수분을 꽉 잘 잡아줬다. 그래서 피부결이 좀 괜찮아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팔다리를 보고 제일 크게 느꼈고, 그 다음에 이 코 부분이나 이 이마 부분을 보면서 아주 크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굉장히 피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보습을 잘 해주면서 약산성이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하는 약산성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크게 자극이 없이, 그리고 편안하게 촉촉하게 피부를 진정해주면서 각질을 잠재워주고, 그러면서 피부의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도 잘 잡아줬던 그런 토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티암의 마이 시그니처 비타 B5 토너, 일단은 저처럼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각질이 일어나고, 건조하기 때문에 가렵고, 건조하기 때문에 쉽게 자극받는 분들을 위한 토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심한 건조감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 사용해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몸에 사용해보고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여러분들도 얼굴뿐만 아니라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렵거나 아니면 자극을 받아서 좀 고생하는 부분 있잖아요. 저처럼 이런 팔이라던가 이런 부분에다가 한번 테스트 삼아 발라보세요. 진짜 효과가 괜찮은 제품이고요. 건조하신 분들이라면 필수로 사용해 보셔야 할 토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분 부족형 지성 아니면 복합성 이런 피부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유분감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부에 각질이 자주 올라오는 사람, 난 평소에 메이크업을 할 때 잘 무너지고 막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속은 건조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에 저처럼 기미나 주근깨가 많아가지고 고민이 너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비타민 세럼, 제가 좀 많이 찬양을 했었죠. 레드씨 세럼, 그리고 씨소스, 얘네들이랑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랑 함께 사용했을 때 미백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니까요. 기미, 주근깨 이런 잡티들로 고민이 많고 나는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칙칙하기 때문에 좀 밝게, 좀 고르게 예쁜 피부톤을 만들고 싶다 싶은 분들은 이 세럼들이랑 이 토너랑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암의 마이 시그니처 비타 B5 토너 소개를 모두 마쳐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토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티암의 마이 시그니처 비타 B5 토너를 리뷰를 하면서 그 토너를 다시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토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살짝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토너에 대한 의견 많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리뷰도 즐겁게 시청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토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